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흘러간다는 뜻이 아니죠. 누군가는 그걸 리스크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가능성을 찾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39살 강지원 씨가 스스로의 리스크를 받아들이기까지의 계절입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그날 아침 세면대 위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렸어요.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게 느껴졌고 눈 밑에 주름이 유난히 깊었죠. 화장을 하다 말고 멈췄어요. 괜히 숨이 막혔거든요. 괜찮다고 스스로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. 대신 손가락으로 거울에 괜찮아라고 써봤죠. 그 글씨가 김에 번져 금세 사라졌어요. 그때 이상했어요. 꼭 누군가 제 안쪽을 지워버리는 기분이었거든요. 그땐 몰랐어요. 그 글씨가 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주문이 될 줄은요. 결혼정보회사 상담실은 새로 산 냉장고처럼 차가운 냄새가 났어요. 벽은 하얗고 의자들은 금속성 소리를 냈죠. 직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. 강지원 고객님, 39 프리랜서, 무자녀. 리스크입니다.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가슴이 철렁했어요. 리스크요? 라고 되물었죠. 시장에서 그렇습니다. 그는 웃으며 마치 수치를 설명하듯 제 나이를 말했어요. 그때 정말 속이 울렁거렸어요. 마치 내 인생이 숫자로 깎이는 소리 같았거든요. 그래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. 사람들 앞에서는 늘 태어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. 서류에 이름을 적으며 손끝이 떨렸어요. 하지만 그 떨림마저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. 그날 저는 리스크라는 단어에 제 이름이 붙은 사람으로 등록됐어요. 퇴근 시간에 지하철 안은 늘 사람으로 가득했어요. 남녀 커플이 제 앞에 서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죠. 여자가 제게 말했어요. 죄송해요, 아주머니. 그 단어가 귀에 닿자 뭔가 탁 끊어졌어요. 저 아주머니 아니거든요. 그 말을 내뱉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. 열차가 터널로 들어가며 창문이 거울이 되었어요. 검은 배경 위로 제 얼굴이 비쳤는데 정말 낯설었어요.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내가 아닌 것 같았죠. 그날 이후 저는 지하철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자주 보게 됐어요. 그리고 매번 느꼈어요. 사람들이 안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투명해진 거였다는 걸요. 카페 한쪽 자리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어요. 요즘 감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. 클라이언트의 말이 아주 부드럽게 들렸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부드러움이 칼 같았어요. 아니요, 새 아이디어를. 그 순간 연결이 끊겼어요. 화면이 꺼지고 제 얼굴만 남았어요. 커피잔을 세게 내려놓았죠.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튀었어요. 아팠어요.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현실 같았어요. 그날 이후 저는 제 손끝에 화상 자국을 오래 봤어요. 그게 제 열정의 흔적인지 실패의 상처인지 헷갈렸거든요. 24, 홍대 골목에서 웃고 있던 제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. 착한 남자도 괜찮지 않아? 우린 갑이야. 그때 저는 세상이 제 무대라고 믿었어요. 술잔을 부딪히며 웃던 그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해 있었어요. 그게 기분 좋았어요. 아니, 그게 전부였어요.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워요. 그때의 자신감은 자존심이 아니라 오만이었어요. 그리고 그 오만은 나중에 제 가장 큰 약점이 되었죠. 오랜만에 미영의 집에 갔어요. 밝은 조명, 아이의 웃음소리, 남편이 주방에서 아이 밥을 챙기고 있었어요. 넌 여전히 멋지다. 그녀가 말했죠. 넌 변한 게 없어. 그녀의 딸이 물었어요. 이모, 결혼 안 했어요? 그 순간 공기가 멎었어요. 괜찮은 척했지만 속이 조용히 가라앉았어요.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못했어요.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기만 했죠. 그날 알았어요. 평범함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요.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어요. 전 남자친구의 사진이 올라왔죠. 아이, 아내, 웃는 얼굴. 좋아요가 쉼없이 늘었어요.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. 팔로우를 끊었지만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. 눈을 감아도 그 가족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. 그땐 몰랐어요. 비교라는 게 그렇게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라는 걸요. 불임 클리닉의 공기는 냉장고 속처럼 차가웠어요. 의사가 말했어요. 성공률은 15% 미만이에요.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. 그래도 해볼게요.
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. 생각보다 현실적이시네요. 서류에 서명했어요. 카드 단말기에서 삑 소리가 났어요. 그 소리가 마치 제 시간의 일부를 결제하는 소리 같았어요. 유리관 안쪽에 김이 서렸어요. 그 안에 갇힌 건 제 가능성이 아니라 제 두려움이었어요. 새벽 3시 컴퓨터 화면이 멈췄어요. 에러. 파일이 모두 사라졌어요. 손끝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. 그때 이상하게 조용했어요.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요. 불을 끄자 방이 어두워졌고 모니터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. 그 얼굴이 울고 있었어요. 그 순간 깨달았어요.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제가 무너지는 장면이라는 걸요. 소개팅 자리였어요. 남자가 웃으며 말했죠. 사진보다 낫네요. 나이보단 젊어 보여요.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목이 탔어요. 결혼하면 일은 그만두실 거죠? 그 말을 듣자마자 커피잔을 내려놨죠. 죄송하지만 이만 가볼게요. 그는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. 저는 그냥 웃었어요. 그 웃음 안에 수많은 포기가 섞여 있었죠. 그날 알았어요. 내가 모욕을 견디며 웃는 이유가 그저 익숙해서였다는 걸요. 다음 만남의 남자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어요. 요즘 이런 나이대 여자들 많아요. 그 말이 웃음처럼 들렸지만 속이 싸하게 식었어요. 그쪽도 나이 많으시잖아요. 그가 얼굴을 굳혔어요.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? 순간 그 말이 공기를 베었어요.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. 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죠. 쓴맛이 입안에 번졌어요.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. 맞아요. 당신 같은 사람은 이제 안 만나요. 그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. 저는 웃었어요.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. 그냥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어요. 결혼정보회사에서 문자가 왔어요. 마지막 기회. 연봉 1억 5천, 47세.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. 테이블 위엔 계약서가 있었죠. 저는 그 종이를 조용히 들고 찢었어요.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. 그 소리가 희한하게 깨끗하게 들렸어요. 그리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. 엄마야. 그거 어떻게 됐어? 취소했어. 왜? 그냥 다른 거 할래.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 조각들을 바라봤어요. 그리고 느꼈어요. 이제 진짜로 나로 살아야겠다고요.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. 전화벨이 울렸죠. 밥은 먹었니? 응, 이제 나가려고. 노트북을 켜고 새 문서를 열었어요. 제목을 썼어요. 프로젝트 리스크. 커서가 깜빡였어요. 창문을 열자 햇빛이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. 그 빛이 제 손끝에 닿았어요. 그 순간 이상하게 따뜻했어요. 이제 알겠어요. 리스크는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. 그땐 몰랐어요. 저를 지키려던 자존심이 오히려 제 세계를 좁히고 있었다는 걸요.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. 리스크는 위험이 아니라 선택이에요.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. 우린 종종 위험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사실 그 위험이 우리를 자라게 하죠.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. 당신의 리스크의 계절은 어떤 모습인가요?